네, 증권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리포트 주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30만 원을 한계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어떤 내용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오늘 이 증권가에서는 한 재료를 가지고 종목 리포트가 집중됐던 경우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모비스 리포트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는요. 삼성증권입니다. 이 삼성증권의 리포트 제목은 이 가솔린 소나타부터 PHEV 소나타까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PHEV는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현대차에서 소나타 라인업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서 이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 소나타 라인업이 확대되는데요. 그 일정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1분기에 국내에서 LF 소나타가 좀 출시가 됐죠. 그리고 2분기에는 미국 쪽에서 이 LF 소나타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 하반기 쪽에서는요. 소나타 HEV, 여기서 HEV는 하이브리드를 의미합니다.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나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를 또 내년쯤에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차에서 소나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옆에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앞서서 모델들입니다. 이 NF 소나타 그리고 YF 소나타 그동안에 꾸준히 판매 대수가 지난 2011년부터 12년, 13년까지 연간 40만 대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나타 라인업 확대로 인한 최대 수혜주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는데요. 그럼 부품과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는 업계 내에서는 후발주자로 그동안에는 약간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심 부품의 매출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만도와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지난해 3분기에 좀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빠르게 매출이 고성장으로 좀 돌려놓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포인트 되겠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리스크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는 것 두 곳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체 부품 인증제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대체 부품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을 보통은 사용하죠.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순정 부품이 아닌 조금 더 값이 싸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피해주로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씩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S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체 부품과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AS 시장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18%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입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단 1%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우려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 라이프 생명 증자 가능성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이 현대 라이프 생명의 지분을 58%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라이프 생명 계속해서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하고요.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약 1,000억 원가량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모비스 순현금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연간 잉여 현금이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비했을 때는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투자증권으로 가보실 텐데요. 제목은 고수익의 기업 잠시 접어둘 때 약간은 좀 보수적인 뉘앙스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동안에 현대모비스 상승 탄력도 상당했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좀 빠르게 외형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차라는 든든한 맏형 아래에서 좀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지금 매출액 보겠습니다. 단위는 19억 원인데요. 보시면은 앞서서 지금 전년도 2013년 같은 경우는 34억 원의 지금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꾸준히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우려 요인은 바로 연구 개발비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차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이 발전을 하면서 부품사들도 연구 개발비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실적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면서 양날의 좀 동전이다, 칼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가지 못한 원인을 삼성그룹 쪽에서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보태셨는데요. 그러면요, 이 두 곳의 증권사 리포트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대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유지됐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인데요. 목표 주가 38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EPS 추정치는 약간 내려잡았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목표가는 39만 원으로 삼성증권보다 약간 높습니다. 투자 의견 그대로 매수 유지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정기관 23개의 기업 컨센서스를 집계했을 때 목표가는 37만 3천 원 부근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 주민이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고수익의 기업을 잠시 접어두자. 일단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전 매매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기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쎄요. 지금 현재 주식의 흐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현대모비스의 강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자동차가 점유율이 늘어난다거나 그다음에 신차가 나왔을 때는 그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LF 소나타가 나왔죠. 그다음에 제네시스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LF 소나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상당히 ASP가 높습니다. 마진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위쪽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기존 그간 3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10%대에서 지금 8%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매년 그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마진이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점까지도 모두 다 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투자 전략은 일단
박스권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PBR 기준으로 지금 한 1.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년 전, 그러니까 네. 2010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PBR이 거의 뭐 한 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이제 모멘텀은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받쳐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박스권의 하단가 상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가 네네. 더 그게 이제 확실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네.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의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31만 원에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박스권 하단 부분은 한 대략적으로 한 26만 원 수준에서 26만 원에서 27만 원 수준에서 박스권 하단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뭐 27만 원에서 31만 원 이 수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 31만 원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31만 원 최근 들어서 넘기지 못했던 이유가 좀 여기서 보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전 전략까지 살펴봤네요.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의도 리포트 주민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